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음 경영이라는 책이에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음 경영. 데일 카네기님의 책을 여러 권에 있는 리더십이나 인간관계론, 대화론, 성공론에 있는 주요 부분들을 모아서 다시 편절을 한 그런 책이에요. 이상수님이 편절을 하셨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뭐냐면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다. 모든 에너지를 현재에 쏟아 부어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갈 수 없는 과거와 오지 않는 미래를 기웃거리며 현재를 낭비한다면 몸과 마음은 상처만 입게 될 뿐이다. 여기에 책 내용 중에 존스 홉킨스 의대를 설립하고 영국 국왕으로부터 기사 자기를 수여받은 윌리엄 오슬러 경이 예일 대학 학생들 앞에서 연설한 부분이 잠깐 나와요. 그 부분을 먼저 읽어드리고 책 소개를 해드릴게요. 현재에 사십시오. 현재에 사십시오. 과거의 문을 닫으십시오. 죽어버린 과거는 무덤 속에 묻어버리십시오. 미래의 짐과 과거의 짐까지 모두 현재에 지고 가려고 한다면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얼마 못 가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미래의 문도 닫으십시오. 미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은 정신적 고통과 피로에 지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서 과거의 문도 닫고 미래의 문도 닫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미래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노후를 대책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나중을 생각해야 하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축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미래를 준비하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일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준비는 하되 걱정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에 사로잡히면 그런 내 몸의 건강과 신경쇠약으로 내 자신을 힘들게 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건 좋아요. 나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건 다 좋은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한 걱정들이 나의 몸을 해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병원 침상 중에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만큼 미리 걱정하고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불안해하면서 내 몸을 건강을 해치게 되고 나를 힘들게 신경쇠약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책 내용을 또 읽어드릴게요. 현명한 사람에게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인생이다. 현명한 사람에게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인생이다. 그러므로 어제의 일은 잊고 내일의 일은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오늘만이 새로운 인생이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것 중에 하나는 현재의 삶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창가에 핀 장미꽃을 즐기는 대신 지평선 너머의 신비로운 장미 정원을 꿈꾼다. 네. 내 현재에 사는 것이 중요한데 미래에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그런 지평선 너머에 무언가 있을 그러한 것들을 꿈꾸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안 될까봐 못 얻을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로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거죠. 보통 자기계발서를 보면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현존하는 방법이고 그러한 것들을 매번 강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의 삶을 충실히 삶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루하루가 돼서 그 다음 날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되고
그렇게 오늘의 충실한 하루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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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나의 삶의 그런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에드워드 S. 에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반스가 7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또 가난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문팔이며 구멍가게에서 점원을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부양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성장한 다음에는 뭐 도서관에서 사서록 보조 일을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일을 했지만 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매우 적은 걸 가지고 꾸역꾸역꾸역 8년이라는 세월을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여기저기서 이제 빌려서 돈을 빌려서 55달러를 빌려서 자기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이제 노력한 결과 그 덕분에 1년에 2만 달러의 수입을 올릴 만큼 성공을 거뒀어요. 정말 잘 됐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그 행운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 행운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보증을 서준 친구가 부도를 냈고요. 그리고 전 재산을 이렇게 예치해둔 은행이 있었는데 은행이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고 거기다가 16,000달러라는 엄청난 빚까지 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허덕이다가 조금 살만했는데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완전히 그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완전히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걱정과 고민들, 그 빚들 때문에. 그래서 계속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길거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의사들이 완전히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못 먹고 그렇게 버텼으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피로가 계속 누적이 됐잖아요. 열심히 일하냐고 잠도 못 자고 그랬으니까 영양 상태면 몸 상태가 완전히 탈진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2주일밖에 살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에반스한테. 그래서 이 남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다 내려놔 버린 거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냥, 그러고 나니까 잠이 오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냥 후련하면서 다 내려놔 버리니까 무엇을 가지려고 얻으려고 내 맘대로 안 돼서 안간힘했으니까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했잖아요. 근데 모든 걸 다 내려놔 버리니까 그냥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그래서 잠을 그냥 푹 잔 거예요. 그동안에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대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잠을 이렇게 푹 편안하게 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포기하고 나서 이 사람이 계속 잠만 잔 거예요. 졸음이 쏟아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푹 자고 나니까 이제 조금씩 이게 먹고 싶은 것도 생기고 의욕이 생기는 거죠. 기운을 이제 차리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먹기 시작을 했고 음식을 자꾸 먹다 보니까 영양 상태가 좋아져서 체중도 좀 더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운동도 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몇 주일 후에는 정말 목발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체력이 너무 약해서 정말 휠체어를 타고 내 발로 서서 걷는 것이 힘들었는데 이제 목발 없이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회복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일을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그렇게 걱정하고 뭐 두려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보니까 오히려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면서 다시 힘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 됐냐면요. 에반스 프로덕츠라는 회사의 사장이 돼요. 그리고 훗날 그린란드 공항에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에반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그래서 정말 크게 성공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요. 여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즐기는 대신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하지만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단테의 말을 깊이 명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소유한 가장 확실한 재산은 바로 현재이다. 우리가 소유한 가장 확실한 재산은 바로 현재이다. 오늘 하루에 당신이 존재하는 모든 진리와 현실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윌리엄 오슬러경의 말처럼 과거와 미래의 문을 닫아버리고 현재를 살아야 한다. 네,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하고 한탄하고 나 자신을 자책하는 그러한 일들로 나를 괴롭히지 말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나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현재 그런 에너지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히 쓰라는 거예요. 미래에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느냐고 내 몸을 힘들게 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에 집중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이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아주 작은 음식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길을 걸어갈 때도 그렇고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길이고 나 자신을 건강한 삶으로 이끄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건강한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행복에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건강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좋은 시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